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다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전망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온 상한가스쿨의 반장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타라 선생님 모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은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우리 전문가님의 숨어 있는 이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하나 있습니다. 이 댓글에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밀 수업 안에서 우리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 히든 종목들까지 정말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놓치지 않는 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어떤 부분들 특별히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첫 번째 수업이죠. 이 첫 번째 수업을 요분과 함께하면 또 그 기운이 또 남다릅니다. 바로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그렇죠. 네, 네. 일주일 만에 또 뵙는 거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주말 좀 잘 보내셨을까요? 네, 저도 잘 쉬고 왔습니다. 저도 정말 푹 쉬고 왔는데 네. 자, 오늘 시장은요. 좀 오전장에 계속 관망세를 보이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 많이 줄여낸 것 같아요. 오늘 네.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뭐 정리하자면은 2차 전지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속 게임 속에 2차 전지의 반등,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간만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났죠. 뭐 거래량도 제법 좀 발생을 해준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전에는 사실 2차 전지가 일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른 섹터에 있는 수급을 가져가는 흐름들은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들에 있는 수급들을 좀 같이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닥을 좀 잡아간 듯한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시장 하락 속에 반등을 좀 보이다가 쉽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오늘도 오늘 하루만 좀 보고 이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상승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기 위한 재료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신을 주는 시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으로 이끌 만한 좀 강력한 재료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매크로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좀 강하게 이끌어가는 시장은 아니다. 이걸 조금 파악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시속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올랐지만 이게 계속 2차 전지로 가기보다는 뭐 반도체나 혹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계속적인 시속 게임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뭐 이제 오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뭔가를 내가 전략을 세운다라기보다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미장 같은 경우에도 휴장이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또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고용지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망세도 짙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전에도 이제 고용지표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또 고용 지표를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좀 소화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천천히 좀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9월 첫 시장이었는데 이 첫 시장에서 반가운 놓칠 수 없는 2차 전지 흐름 짚어주셨어요. 자, 올해 상반기 내내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또 부진한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또 거래량도 실리고 다른 섹터의 수급도 가져오는
그림이라 기대감이 실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직은 확신을 가지기 이르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특징들도 있었을지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역시나 2차 전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배터리 셀사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런 메이저의 수급들이 반도체, 이거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수급 측면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새벽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리포트를 하나 이제 발간을 하게 됐는데, 이제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좀 빠르게 좀 반응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거의 뭐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상승에 대한 뒷받침이 좀 약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전기차 업황이 살아났다라든지 뭐 혹은 광물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내년에 EU,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 환경 규제가 좀 더 강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벌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포인트를 좀 중점으로 좀 잡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가 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완전하게 이런 재료가 시장에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수급적인 측면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뭐 셀사 기준 중점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같은 이 국내 시장 참여자로서 2차 전지주들이 좀 힘내주기를 한번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땡큐 모건 스탠리. 오늘은 2차 전지의 정말 날이었던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41만 2천 원이고요. 묵직한 종목인데 6.19%나 올랐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처럼 55만 원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는 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직은 조금 설레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전기차 수요 그리고 리스크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먼저 짚어봤고요. 몇 종목 더 여쭤볼까요? 오늘 2차 전지 외에 또 어떤 섹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볼 섹터는 이제 로봇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새내기 주들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NS 및 캐닉스 요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로봇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조금씩 수급이 좀 분산,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소 게임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또 로봇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쉬어가는 섹터들을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뭐 올해는 좀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PNSB 케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관절이나 아니면 이제 재활 관련된 로봇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의료 대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파업도 좀 추가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로봇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하게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새내기 종목들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쏠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이런 이슈를 가지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또 로봇주들 다른 뭐 최근에 이제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온기가 좀 확산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조정폭이 좀 크고 바닥을 좀 다졌다가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시장에서 수급이 확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도 섹터가 잡히거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하게 잡혀지는 구간이 아니라면은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뭐 첫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 갭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4% 이상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한번 시세가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주들이 좀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된다면은 다른 로봇주로도 좀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상장한 지 한 달 남짓 된 굉장히 따뜻따뜻한 종목이죠. PNS 미케닉스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또 길어요. 오늘 첫 상한가 터치했고요. 종가 16,900원입니다. 이 로봇주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네요. PNS 미케닉스가 의료 대량과 묶이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 약간 생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 로봇으로 주목을 받았다는 점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첫 상한가를 터치했던 만큼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로봇주들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요 섹터도 꼭 여쭤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화장품주 놓칠 수가 없는데 이 안에서도 한 종목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화장품주 중에서는 오늘 제일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기업 자체만의 이제 뭐 개별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K뷰티와 관련돼서 이런 상승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제 수출 호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꺾이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수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매달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승폭이 좀 큰 거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 뒤를 이는 게 이제 화장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물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런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섹터의 조정폭이 한 20%대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 혹은 수출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재료 삼아서 다시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뭐 기술주들을 좀 매도를 하고 화장품주를 담았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다시금 또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좀 나와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완전하게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실적이 좀 나왔었거나 혹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만큼 조정폭이 나왔겠죠.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나 혹은 뭐 변압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좀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도 이제 매매를 이어갈 때 확실한 거는 이제 비중국 국가에서 뭐 수출이 좀 늘어난다라든지 혹은 매출이 거기서 이제 뭐 북미나 뭐 유럽 혹은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 좀 발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중국의 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급락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급락이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피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이 한국 화장품 제조로 좀 돌아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유통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35%로 거의 품절주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거나 적은 거래 대금만 발생을 해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폭을 잘 유지해주면서
고점을 또 뚫어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대 양봉 기준,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이제 기준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봉에서 절반 수준을 깨지 않는다. 대략적으로 한 78,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구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조정폭이 좀 컸던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선크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선케어 관련주들도 조정이 좀 제법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화장품주 내에서도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조정폭이 컸었던 그런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를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장 초반부터 상승 확실히 보였던 하루였거든요. 역시 꺾이기 힘든 이 화장품 섹터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수출 호조세와 함께 오늘 매수세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삼으란 말 좀 나오셨거든요. 오늘만 21.57%나 올랐던 한국 화장품 제조 세 번째로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이제 고점 뚫어버려서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78,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78,500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화장품 섹터 매수를 하실 때 이 비중국, 북미나 유럽 그리고 남미 쪽에서 수출 많이 나오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공부하시고 숙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또 3가지 짚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 고민, 종목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번째 사연 또 어떤 게 도착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포항의 아들 상생의 손입니다. 닉네임이 또 상당히 특이하시네요. 자, 혹시 상생의 손이 무엇인지 윤기 반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그 해변에 있는 손 동상 말씀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포항 호미곶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 동상이라고 불리는 이 손바닥 동상의 이름이 바로 상생의 손입니다.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이 상생의 손의 뜻은 인류가 화합하고 화해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바다에 보이는 손바닥이 오른손, 육지에 있는 손이 왼손, 이렇게 두 손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포항에는 호미곶 상생의 손 말고도 유명한 게 많이 있는데요. 스페이스 워크도 있고 드라마로 유명해진 까멜리아 거리도 있습니다. 그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리인 것 같네요. 닉네임이 상생의 손이 아니시고 포항 홍보대사가 또 어울릴 것 같네요. 자, 근데 이런 것보다 포항하면 많은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포항 제철.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예요. 예전에 포항 제철 시절만 생각하면 철강 기업으로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포항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이 포스코 홀딩스는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뼛속까지 홍보대사 인정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코스피 시총 10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더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꼭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주주이기 때문이죠. 저는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 50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이 포항의 자랑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최근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게 있어서는 영원히 1순위 기업입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오르려면 철강과 2차 전지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할 텐데요. 마치 포항의 상생의 손처럼 이렇게 철강과 2차 전지. 자, 철강과 2차 전지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의 사업 구조 비중이 어디에 더 투자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전망과 함께 제 가격 전략 부탁드려요. 자랑스러운 포항 포스코 홀딩스 화이팅! 이라고 이제 홍보대사 가득한 이러한 사연을 또 주셨습니다. 포항에 대한 사랑을 또 가득 느낄 수 있었는데요.
텐데요. 선생님, 네. 포항 가보셨을까요? 네, 저도 가봤습니다. 어떤 거가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도 저 상생의 손을 좀 봤는데 이름이 상생의 손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제 호미곶의 이제 손 동상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좀 새롭네요. 저렇게 알고 그렇죠. 저는 보니까. 이제 해변에 있는 이것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균형이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균형이 균형한 이제 기업인 것 같은데 우선 전망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철강이냐 2차 전지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은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단연 이제 철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부문이 이제 매출 비중을 큰 폭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사실 철강 부문보다는 좀 2차 전지에 좀 따라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왔는데 역시나 주가 상승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섹터 강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나 오늘 강한 흐름을 같이 보여준 것만 봤을 때도 지금은 철강보다는 좀 2차 전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기반은 철강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지금 모멘텀은 확실히 2차 전지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움직일 때 움직이는 종목이 됐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또 36만 원, 오늘 5.88%나 또 올랐던 종목이죠. 자, 근데 이제 36만 원이니까 이 매수가 50만 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게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좀 락바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중요한 뭐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만의 이제 리포트만으로는 완전하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만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5만 원 구간이겠죠. 그래서 시장 급락분을 좀 제외한다면은 35만 원이 이제 락바텀이 좀 되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금 이 35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오래 기다린 만큼 빨리 좀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진정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보고 이제 2차 전지가 정말 시작이구나 하고 좀 과도하게 물타기를 한다라든지 비중을 크게 태우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템포를 낮춰서 천천히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철강 부문이 그래도 많은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강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뭐 경기 부양이 특히 이제 중국 경기만 보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막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강 쪽 자체 이 가격 자체가 조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야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재련해서 만드는 이 철강 제품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즉 이 가격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좀 축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강도 좀 잘 나와줘야 이 주가를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텐데 지금 그 경기 부진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이끌어줄 거는 2차 전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부문에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좀 적자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직 확 끌어당길 만한 트리거 포인트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좀 아쉽다라고 하시네요. 이 포스코홀딩스 철강 실적이 또 탄탄하게 뒷받침되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도 좀 부족한 상태고 2차 전지수도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확실히 바닥을 다져주는지 이 35만 원 락바텀으로 잡고 가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급한 마음들 가지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흥분은 금물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손절가 잠깐만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35만 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뭐 36만 원이다 보니까 다소 좀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5만 원을 잡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뭐 새롭게 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이전 저점 구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최저점인 30만 원 정도를 보기보다는 한 32만 원 정도 잡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역배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좀 추세 전환을 좀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21선은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121선을 뚫었다라고 할지언정 240선에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격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전과 같이 막 굉장히 높게 잡기보다는 조금은 좀 축소해서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 이평선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하느냐가 확실하게 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몇 종목만 간다고 해서 돌파했다라고 해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 모두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만 보더라도 지금 뭐 38만 원 구간에 또 121선이 있죠. 그래서 현재가 36만 원으로서 이것조차도 지금 이격이 크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한 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32만 원 잡아주셨거든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항과 함께 포스코 홀딩스, 저희 상한가 스쿨도 함께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종목 사연도 받아봤고요. 오늘도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수업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 또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지금 또 AS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약바이오 안에서 SK바이오팜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AS 어떻게 또 안내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 2차 전지의 수급을 조금 뺏기는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약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끝났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시소 게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을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아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코플이라는 이 뇌전증 신약을 가지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신약들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진펜트라가 있고,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나자가 FDA 승인을 얻게 되면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글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코프리가 좀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적들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SK바이오팜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적자를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22년도부터도 1,300억 적자, 그리고 작년에는 375억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지난 4분기죠. 23년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흑자를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엑스코플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 흑자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좀 허덕이던 기업들이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게 됐고, 또 이런 블록버스터급의 이제 이 신약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좀 이끌어 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엑스코플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SK바이오팜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의 12만 원 구간까지 한 틱이 부족한 12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오늘 조정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게다가 11이평선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단기 추세를 깨는 흐름들은 보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결국에는 이 시소 게임을 할 때마다 잠깐 하루 이틀 정도는 빠졌다가 또 금세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됐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주게 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두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올 시에는 다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매매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근데 이제 5일 이평선이나 11일 이평선 구간을 깨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를 볼 수 있는 이 단기 이평선들을 보시면서 대응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오늘 11만 2,400원인데요. 오늘 단기적으로 2차 전지한테 수급을 살짝 뺏긴 거죠. SK 바이오팜의 대표는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플인데 요거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단기 추세를 깨지도 않아서 여전히 차분하게 요점을 중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어느 정도 챙기고 조정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거나 또 홀딩 말씀 주셨으니까요. 요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이 제약바이오 AS까지 맞춰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방송 들어볼 텐데요. 우리 선생님 또 말씀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도 하나 있습니다.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달의 시작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한가스쿨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9월 또 이제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을 지금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도 섹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시장에서도 호재가 나왔다가 악재가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이런 일희일비한 장세가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지러우실 텐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 혹은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을 좀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좋은 기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지만 이 주식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블래시죠. 바이 로우 앤 셀 하이인데 이 부분에 가장 좀 집중을 해서 만든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자, 실전 투자 맥점 공략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사실 뭐 테마 혹은 뭐 우량주, 대형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에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실전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흘려 들으실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매매를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법이니까 오늘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 기법을 통해서 또 큰 수익도 많이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세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만의 기법이 있는가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나만의 기법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사야 하는지 혹은 또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와도 내가 수익 실현을 못하고 다시 물리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손절가가 어딘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30%, 50%, 70%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만의 기법을 하나 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소위 주식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전쟁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만의 무기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기법을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 요인은 나만의 원칙이 없고 나만의 기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번 이 잠깐의 20분 시간을 좀 내서 한번 배워둔다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주식 투자하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단기간의 트렌드를 이용한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사용한 기법이기 때문에 평생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 간단하게 한 두 종목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이거나 혹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는 종목들에 대입을 해서 적용을 시켜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봤었는데, 이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수렴을 한 뒤에 크게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추세선이 위아래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캔들과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시세 분출된 종목도 잡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되 기간 조정이 좀 이어졌었는데, 자, 이때도 역시나 제가 바로 상한가 직전에 추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도 그 매매 기법을 적용시켜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수렴 이후에 발산이 되는 구간, 이 구간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단순하게 그냥 뭐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그런 단타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추세도 뭐 볼 수가 있고, 단순하게 이제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서도 혹은 분봉을 보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시켜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서 또 보조지표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하게 이제 매매법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전 차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 혹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좀 길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이 중점 포인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종목을 꼽을 때 기본적인 부분은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거나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우리는 공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RSI 보조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 종목을 진입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일봉일 경우, 제가 일봉, 분봉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봉일 경우에는 캔들이 21이평선 상단에서 머물러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120일선 상단에 있을 경우에는 힘이 더 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분봉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캔들이 그리고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이 모든 게 120일 안에, 그러니까 120 이동평균선 상단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분봉으로서는 3분봉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거나 이전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추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정배열 전환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혹은 홀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높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봉, 1봉 모두 사용 가능한 기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다이버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RSI라는 보조지표는 알아도 다이버전스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 자, 다이버전스란 주가와 지표의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추세 전환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버전스가 있고 또 과장된 다이버전스, 그리고 세 번째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미반도체와 같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잠깐 이 조정이 이뤄질 때 언제 추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다시 상승으로 나오는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표를 준비했는데, 자, 일반 다이버전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이 보조지표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 위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장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바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즉 쌍바닥이 나타났는데 RSI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주는 구간이 나타났을 때 과장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마찬가지로 반대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입니다. 아까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RSI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히든 다이버전스, 이 추세 지속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을 보여줬을 때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그림을 완벽하게 머리에 입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전 매매법의 장점, 우리가 이제 시세 초입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닥을 많이 찾으려고 하시는데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눌림 구간, 상승 추세에서도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반등 구간을 포착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전 고점들을 계속적으로 목표치로 삼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잡기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될지 어느 정도의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손절가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반등 구간이나 바닥 구간에 접근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높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이렇게 기초에 해당하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은 승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먼저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차트? 그래서 상승을 좀 보이다가 하락이 좀 이어졌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방송에도 출연하고 하다 보면은 왜 매수를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은 그냥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거든요.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부분이 이 구간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뒤에를 더 길게 한번 보니까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좀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때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손절 안 하고 계속 가져간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손실권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좀 드려볼 텐데 이제 일반 다이버전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가장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주가 하락이고 보조 지표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21 이평선 위에 캔들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고 캔들도 21선 상단,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상승이 계속 나와졌고, 근데 이제 이 기법이라고 해서 필승 기법은 아닙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21 이평선 기준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5% 정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기준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일단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목표가를 이전 고점으로 잡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배열 전환과 함께 계속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보신 차트에 계속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구간을 저항을 받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추세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배열 전환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길게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접근해서 이제 이런 추세를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봉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분봉도 똑같아요.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 지표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지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죠. 그런데 아까 일봉과의 차이점은 뭐였죠? 바로 캔들과 5일 이평선, 11 이평선, 21 이평선 모두가 이 120선 상단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이 회색 선이 120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혹은 이 이평선이 모두 다 상단에 있는 이 구간에서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정배열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상단을 돌파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때 보통 20선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0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량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히든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지속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가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 지표는 오히려 우하향 반대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보조 지표는 우하향하면서 이런 히든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21선 상단으로 올라와 주게 되고 정배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추세를 이어져 가는, 추세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1선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손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잘 지켜주고 정배를 다시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고점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목표치 상향하면서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은 이후에 21선 이탈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고 한번 본인만의 매매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캡처 한번 해두시고 앞으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류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지 않고 횡보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홀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잡아둔 손절가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한 구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배열 전환하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차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실패 확률을 낮춰줄 마지막 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이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시세가 좀 나왔는데 이 기법 같은 경우, 특히 이 킥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에서 대시세가 나오는 걸 잡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